네, 안녕하세요. 세력사냥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쿠팡 관련 종목 중에서도 대장격인 동방이랑 이 서울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원래는 동방이 대장이에요. 그쵸? 이 서울식품보다 동방이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대장의 역할을 했었는데, 오늘은 서울식품이 급등했습니다. 동방도 물론 살짝 오르긴 했었어요. 최대 7.25%까지 상승을 해줬지만 서울식품이 고가 기준 27.96%, 시간에 의해서는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왔죠. 그래서 오늘은 서울식품이 대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왜 올라갔는지 한번 보니까 쿠팡의 직구 서비스인 로켓직구가 품목을 중국까지 상품을 확대한다고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호재죠.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. 호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그것과 더불어서 서울식품이 거의 한 150원대 이런 구간대에서 540원대까지 찍어준 종목이에요. 이 주봉상 살펴보면 그냥 주구장창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매수하기가 부담되고 많은 물량을 베팅하기가 부담되고, 맞아요.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다.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몰빵을 할 수가 없고 비중을 크게 태우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어요. 그렇죠.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종목을 보면 여기서 한 차례 급등을 하고 여기서 추세를 완전히 꺾어 놓은 다음에 다시 급등을 시켰어요. 근데 이 급등시키는 와중에 그냥 한 번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라, 한 번에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서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? 중간중간에 깊은 조정이 있죠. 여기서는 마이너스 거의 하한가까지 들어갔을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, 이것도 고점 대비 37%나 떨어졌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.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,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져요, 주식은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죠. 이렇게 올라갔죠. 조정을 깊게 주면서,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개미들 다 털어버린 거예요. 물론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아요. 높고 동전주의니까. 하지만 호재도 있고 그럴듯한 어떤 좋은 뉴스도 있고, 수익 매매에서는 뉴스가 좀 중요하거든요. 아직도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고 꾸준히 재료가 노출되는 거 보면, 재료가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될 수 있는데, 그것과 더불어서 차트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온 다음에 상승해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3파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. 파동에서는 보통 2파동까지 나온 다음에 3파동까지 이 최소 거의 쌍봉까지는 만들어주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, 일단은 물론 뭐 지금 홀딩하고 있는 보유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 보유자분들이 이런 구간들 한 500원, 52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한 가지 불안한 점은 뭐냐면, 아직 주포가 여기 안에서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,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면 뺐다가 넣었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42%, 0.42%로 마감을 했어요. 시간에 의해서 여러 번 상한가에 갔으면서도 한 번씩 뭐 음봉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리기도 하고, 그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의 성격을 봤을 때 좀 쉽게 안 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3파동도 나올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남아있고, 오늘 거래량 2,700억 정도 터진 걸 보면 아직도 주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건덕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동방도 봤을 때 오늘 물론 지금 시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1.9%예요. 1.89%. 근데 여기 장대 양봉이 있지만 우리가 분봉상 보면 계속 일정 구간대를 찔러줘요. 얘가 여기서 강한 변곡점이 있는데 추세를 꺾였다가 다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면서, 이거 밑에 변곡점이 이 구간에 있는 물량을 받아주고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. 내일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얘가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고 올라가는 거 보면 이 종목도 이런 변곡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서울식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
서울식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동방에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두 종목도 둘 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이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똑같은 원리예요. 동방이랑 하락을 하다가 여기에 대한 물량을 받아주고 이런 고점에서 또 한번 받아주고 조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여기서도 조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서도 여기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올라왔고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두드려주고 있죠. 요 변곡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서울식품 이 공시를 보니까 앞으로 한 9%, 10%만 오르면 거래 정지가 뜬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 상승하는데 9%, 10% 이상 올랐어요. 그리고 나서 정지가 걸리면 오히려 개미들을 더 떨구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볼 수는 없겠죠. 우리는 언제나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제가 봤을 땐 이런 구간 433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. 아니면 신규 매수자들은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매수를 하든지 손절가는 418로 잡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418로 잡으셔도 돼요. 근데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를 터치하고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승이긴 해요. 보유자 입장에서는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여기를 찍고 가는 게 사실은 더 건강한 상승이거든요. 동방도 봤을 때 여기 장대 음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구간까지 올라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지만 일단 여기 장대 음봉이 있어서 우리가 단번에 많은 물량을 베팅하기보다는 조금씩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 이 변곡점에서 흐름을 보고 수급의 흐름 보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렸는데 다시 여기까지 뺄지는 좀 의문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봉을 잘 확인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천천히 매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좋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개인적인 저의 어떤 의견일 뿐이고 분명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세력이 워낙 장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주포 세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8%에서 10% 정도 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이런 구간에서 물방 매매 하지 마시고요. 이걸 보면 물방 매매 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겠죠. 이미 너무 높으니까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내일 올라가면 안 잡고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수급을 확인하고 매매해 볼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일단 500원까지는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쿠팡 관련주인 동방이랑 서울식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